본래 작년에 써둔 대본인데 너무 김현미 사태만 줄을 이뤄서 폐기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찍습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자료들을 까면서 특히 라이트하우스나 도봉 박홍기, 쇼킹 부동산 같은 애들 전문가 행사하면 부동산 졸라 어렵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졸라 쉬운 거다. 지그들이 좆도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딩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오르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와 돈 찍어내기. 이걸 유동성이라 얘기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실물은 그대로인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반대로 실물,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요. 기억해 두세요.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 일단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기에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같은 놈들이 또 짓는 개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물가는 왜 그대로냐? 왜 우리 생활 물가는 오르지 않았느냐? 외기는 생활 물가를 소비하는 우리의 임금이 안 올랐으니까. 임금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오르지 않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하니까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때문에 생활 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요즘 주식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선물하시는 분들 원자재는 반드시 올랐거나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단언해요. 일단 첫 번째, 돈을 찍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폭락론자들이나 정부 새끼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죠? 얼핏 들으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 금리 인상 이상의 효과인 징벌적 세금을 먹였는데 부동산이 폭락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로 상승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쟤네들 대갈박으로 이해가 안 되니 신화 같은 부동산 투기꾼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님들 투기꾼이 집값 올린다는 개소리 하는 애들은 좆도 모르는 애들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무시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투기꾼은 어디에 생기나요? 바로 돈이 되는 곳. 부동산이 올라야 투기꾼도 생기는 겁니다. 돈이 몰리니까 투기꾼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쟤들이 말하는 갭 투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 갭 투자 투기꾼이 집을 다 사들여서 당신이 살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간다. 쟤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거 있죠? 갭 투자 투기꾼. 갭 투자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 갭 투자 투기꾼이 집을 다 사들여서 집값이 올라간다? 저도 모르니까 병신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떠든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투기꾼 리빙방 실체 이러면서 카톡들 막 돌아다니죠. 그거 돈 없는 분들이 푼돈 몇천에서 1, 2억 들고 다니면서 싼 아파트 돌아다니며 내가 당장 들어가 살지는 못하지만 내 집을 가져보겠노라고 혹은 푼돈 좀 굴려보시겠다고 눈물겨운 투자를 한 겁니다. 상식적인 눈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싼 아파트니까 전세가랑 집값이랑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강남 아파트 봐봐요. 강남 아파트에 갭 투자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세가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도 리딩방 과거에 여러 곳 동영 본다고 들어가 있었고 분양권도 매매해봤고 입주권 딱지도 팔아봤고 시행사들한테 분양가도 찍어주고 직접 분양도 직접 임대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 죄송합니다. 여튼 대한민국 집값을 들었다 놨다 한다던 그 전설의 갭 투기꾼의 정체는 피눈물 젖은 지폐 쪼가리 들고 싼 외곽 아파트만 쫓아다니신 분들이다.
저도 모르니까 쪽팔린 줄 모르고 졌다는 소리 막 나온 대로 씨부리며 정말 부동산 쪽으로 지식 없는 분들 있죠. 안 해봤으니까 지식이 없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저분들 쫓아다니는 분들 대다수가 참 안타까운 무주택자들이시다. 그런 분들 달다 놓고 혹세무민 하는 거다 저 새끼들은. 나는 시골에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할머니들 모아놓고 있죠.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수가 자꾸 떠올라. 노래도 있잖아. 이 약 한 번 먹어봐. 넌 건강해지고. 이 약 한 번 먹어봐. 넌 행복해지고. 이 약 한 번 먹어봐. 넌 키가 커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 약 3번만 먹으면 저절로 웃음이 날 것이야. 어떤 분 노래 있죠? 뭐 그런 거. 속지 마라. 그 새끼들한테 속아서 자꾸 돈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그걸 여론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올렸던 게 이 정권의 정책 아니었냐 이기야. 그 결과가 벼락끄집니다. 왜 집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음으로 당신이 벼락끄지가 되었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지가 단 2가지예요. 집을 사거나 임대로 살거나. 그런데 저런 애들이 말하는 일루미나티스러운 투기꾼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지배한다는 음모론에 빠져들어요. 막 분노하겠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대책이랍시고 내어놓은 징벌세를 환장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무주택자들의 여러 같은 눈물겨운 응원을 등에 업고 다주택자 정치꾼들이 입법을 해서 세금을 올립니다. 세금이 오르면 세 놓는 임대업자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임대료를 올린다. 그리고 전세를 반전세로, 반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전세 매물이 실종된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임대료가 오르면 세입자는 졸라 불안해요. 그 세입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요. 어떤 선택? 집을 사느냐, 이사를 가느냐. 어차피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어요. 기죠? 또 기억해 두십시오. 대한민국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서로 밀고 땡겨주는 마법의 쌍끌이 어선과 지옥의 무한 루프다. 마법의 쌍끌이 어선과 지옥의 무한 루프. 서울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집 없는 서름.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졸라 힘들잖아요. 처녀 총각 때부터 못 빠지게 일해도 월급의 반이 월세야. 출퇴근 시간이 지방 있을 적에 다른 지방 넘어가는 시간이야. 몸은 졸라 피곤하고 돈은 족도 안 모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TV 속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신혼집이 아니야. 졸라게 고생해서 그러니까 내 집 가질 때 혹은 망해서 집 팔 때 엉엉 우는 겁니다. 졸라 서러우니까. 나도 내 집 팔 때 졸라 울었고요. 그런데 옆에 동네 조금 후지지만 내 보증금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러면 불안한 세입자의 선택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멀더라도 싼 동네, 싼 아파트 사는 거예요. 불안하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집값 오를 때 보셨죠? 어디부터 오르던가요? 강북산 아파트, 서울의 변두리 지역, 경기도 지역. 그럼 그 집 파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보다 좋은 곳으로 목표하겠죠? 그러면 다음 차례는 어디다? 비싼 아파트. 과거 오래된 기록 뒤져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최근 몇 년간 보셨잖아요. 경기도 오르고, 서울 변두리 오르고, 그리고 강남 오르고, 똑같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뭐랬죠? 마법의 쌍끌이어선. 마법의 쌍끌이어선. 이제 껑충 뛴 집값이 전세가를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지옥의 무한 루프 악순환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의 무한 루프가 졸라게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젊은 애들이 영끌하는 거고요. 이 지옥의 무한 루프 뺑뺑이 계속 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리던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먼 지역으로 귀양 가고 빌라로 내려앉고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정권 내내 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빌라값이 상승하고 졸라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무한 루프를 견디지 못하고 낙오되어 버렸다. 그게 뭐냐? 문재인 정권에 등장한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가 졸라게 많아지니까 유행어가 됐어요. 이 무한 루프의 악순환을 끊을 단 하나의 필살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급이다. 오직 공급밖에 없다. 그것은 경기도 오직 끄트머리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21세기형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 공급이다. 근데 공급은 충분하다고요? 공실이 졸라게 많다고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속가지 마라. 그 공실이 아파트인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 그리고 혹이나 아파트라도 어떤 아파트인지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걸? 서울에는 아직 7, 80년대 지어져서 녹물이 찔찔 나오거나 그보다 오래된 길도 안 닦여진 정말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은 귀곡산장이 널렸어요. 지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주택이 즐비한 곳이 서울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누가 일조했다? 민주당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냄새 맡아보자 박원순이가. 그리고 그 정책은 누가 냈다? 변창흠으로 의심이 된다. 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이. 그리고 인구수가 줄었다 해서 결혼 안 합니까? 결혼하면 분가해야 될 거 아니야. 분가에 살다 보면 애는 안 놓나? 그렇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 가냔 말이야. 무엇보다 경기도에 사는 인구의 다수가 서울 출퇴근 인구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서울로 진입하고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GDP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은 쌍팔년도 복도식 아파트에 주차 공간 없어서 차 댈 때마다 밀었다 뺐다 전화해야 되고 배관 타고 목이 올라오는 그런 쌍팔년도 아파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득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고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놓으니까 새 아파트가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분양하면 경쟁률이 100대 1씩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놓으니까 하나 청약 성공하면 로또가 되는 거고요.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피값이 수억씩 간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막아놓으니까 피값이 수억씩 간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약 통장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분양권이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 이게 신세계 같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주택자거나 딱 한 번 정도밖에 집을 구매해보지 못한 부동산에 무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투기꾼 찾는 유튜버들 있죠? 라이트하우스나 박홍기, 쇼킹부동산 이런 애들 역시 앞에 분들과 동일한 수준의 시선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요. 저런 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우리 분양업자들은 다 알잖아요. 새삼스럽고로. 상황이 이러한데 좆도 아는 게 없음에도 전문가 행세하며 사람들 혹세무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틀리고 좆도 무지한 자기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소환하는 겁니다. 헛개비 같은 투기꾼을. 여러분, 다주택자가 많아야 임대시장이 안정됩니다. 갭 투기꾼이 있어야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떨어져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후다닥 하고 끝낼랬는데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둘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마법의 쌍끌이어선 플러스 지옥의 무한 루프다. 셋째, 공급만이 지옥의 무한 루프를 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벼락 거지 지옥으로 내모는 건 누구다? 문재인 정권과 가짜 잔문가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앙처럼 숭배하고 응원하며 재산 가진 우리 이웃들을 적대한 당신들이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